새벽 5시. 오늘도 어김없이 알람이 울리기 전에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반지하 창문 틈으로 희미하게 새어 들어오는 빛이 하루의 시작을 알립니다. 올해 제 나이 68. 저는 지금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면 어김없이 경비실로 출근해 단지를 한 바퀴 순찰하고 경비실의 불을 밝히는 것으로 저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소독하고 분리수거장을 정리하고 밤새 쌓인 택배들을 확인하는 일. 이것이 저의 새로운 일상입니다. 저를 아는 이들은 가끔 이렇게 묻곤 합니다. 은행에서 35년간 일하며 지점장 자리까지 올랐던 사람이 어쩌다 지금은 경비복을 입고 있느냐고 말입니다. 불과 2년 전 저는 속초의 푸른 바다가 한눈에 들어오는 곳에서 아름다운 펜션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바다를 정면으로 마주보는 6개 동짜리 오션뷰 풀빌라. 성수기에는 하룻밤에 80만 원을 호가하던 객실이 늘 만실이었고 SNS에서는 꼭 가봐야 할 핫플레이스로 불릴 만큼 성공 가도를 달렸습니다. 여름 한철에만 1억 가까운 돈을 벌었으니 그때는 정말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줄 알았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일한 끝에 은퇴하고 아내와 함께 일궈낸 우리 부부의 꿈이 마침내 이루어졌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영광과 꿈은 단 2년 만에 신기루처럼 사라졌습니다. 지금 저는 경기도 시흥의 월세 20만 원짜리 반지하 방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 12시간씩 꼬박 일하는 경비원이 되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제가 저지른 실수는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그 질문에 답하고자 합니다. 사실 제 치부와도 같은 실패담을 꺼내기까지 수많은 밤을 고민하고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저의 뼈아픈 실패가 은퇴를 앞두고 제2의 인생을 준비하는 여러분의 노후를 지켜줄 작은 방패가 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큰 보람이 되리라는 생각에 용기를 내어봅니다. 저는 여러분께 거창한 성공 비결을 알려드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제가 직접 경험한 달콤한 성공의 함정과 쓰라린 실패의 진실을 담담하게 말씀드릴 뿐입니다. 만약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와닿는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닿게 하여 저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돕는 소중한 나눔이 될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의 인생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1957년 충청남도 예산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지금은 어르신들만 남아 조용한 마을이지만 제 어린 시절 기억 속 장날의 골목은 활기 넘치는 사람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부모님은 장터를 돌며 자파를 파셨습니다. 칫솔, 치약 같은 생필품부터 연탄집게, 솥뚜껑까지 온갖 물건을 리어카에 싣고 다니셨고 한겨울 칼바람에도 손에 동상이 걸릴 만큼 고생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부모님의 거친 손을 보며 자란 저는 지긋지긋한 가난은 반드시 내 대에서 끊겠다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저는 무작정 서울로 향했습니다. 처음에는 닥치는 대로 일했습니다. 공장, 식당, 건설 현장까지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였지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신문 한 귀퉁이에서 본 광고가 제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국민은행, 고졸특별채용, 그 시절 은행원은 모두가 부러워하는 선망의 직업이었습니다. 안정적이고 사회적으로도 인정받는 그야말로 최고의 직장이었죠. 무엇보다 매달 꼬박꼬박 월급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가난했던 저에게는 가장 큰 매력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해 그때 저는 은행 업무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저
안정적인 직장이라는 말에 이끌렸을 뿐입니다. 면접날, 태어나 처음으로 빌려 입은 어색한 정장을 하고 면접관 앞에 섰을 때의 떨림을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면접관이 물었습니다. 우리은행에서 일하고 싶습니까? 저는 꾸밈없이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가난한 농촌에서 자랐습니다. 하지만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할 자신은 있습니다. 기회를 주신다면 이 은행에 제 평생을 바치고 싶습니다. 거창한 포부는 없었지만 제 간절한 진심만큼은 전해졌나 봅니다. 며칠 후 저는 합격 통지서를 손에 쥐었고 그렇게 1982년 3월 25의 나이로 국민은행의 신입 행원이 되었습니다. 첫 출근 날의 풍경은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새하얀 와이셔츠에 검은 넥타이를 매고 은행 유니폼 점퍼를 입고 처음 창구에 앉았을 때의 그 벅찬 떨림. 아, 이제 정말 내 인생이 시작되는구나. 혹시 여러분도 첫 직장, 첫 출근 날의 설렘을 기억하시나요? 그때의 다짐과 떨림 말입니다. 그날 이후 저의 35년은 시작되었습니다. 단 한 번도 다른 길을 돌아보지 않은 채 오직 은행원이라는 한 길만을 묵묵히 걸어온 인생이었습니다.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매일 아침 7시 30분에 출근해 밤 9시가 넘도록 고객 한 분 한 분을 정성으로 모셨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서툴렀습니다. 계산기 두드리는 속도도 느렸고 상품을 설명하는 말투도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퇴근 후에도 관련 서적을 파고들고 선배들에게 끊임없이 물어가며 배웠습니다. 고객님, 이렇게 하시면 이자를 한 푼이라도 더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출 조건은 이 상품이 가장 유리합니다. 그렇게 진심으로 고객을 대하며 신뢰를 쌓아갔습니다. 그 사이 결혼도 하고 두 아이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아내는 저의 성실함과 안정적인 직업이 마음에 들었다고 했습니다. 평범하지만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갔습니다. 저의 성실함을 회사에서도 인정해 주었는지 승진도 꾸준히 했습니다. 대리, 과장, 차장을 거쳐 마침내 지점장이라는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지점장이 되고 나서는 책임감의 어깨가 더 무거워졌습니다. 직원들을 관리하고 지점의 실적을 챙기고 중요한 고객들을 만나며 하루하루가 정신없이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김 지점장님 덕분에 우리 사업이 잘 풀렸습니다. 지점장님이 추천해주신 적금 덕분에 목돈을 모았습니다. 이런 감사의 말을 들을 때마다 제 일에 대한 자부심으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특히 갓 입사한 시골 출신 신입사원들을 보면 마치 제 젊은 시절을 보는 것 같아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열심히 해. 은행원은 정말 좋은 직업이야. 진심을 담아 격려해주곤 했습니다. 그렇게 3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느덧 검은 머리는 희끗희끗 서리가 내렸고 정년 퇴직이라는 날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2018년 12월 31일 저의 마지막 출근 날이었습니다. 직원들이 제게 커다란 꽃다발을 건네주었습니다. 지점장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점장님 같은 분을 다시 만나기 어려울 겁니다. 그들의 진심 어린 말에 끝내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35년간 제 청춘과 인생의 전부였던 그 공간을 떠나는 아쉬움과 시원함이 교차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퇴직금은 2억 3천만 원. 35년간의 성실한 노동에 대한 대가로는 괜찮은 금액이었습니다. 아내가 퇴직금 통장을 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우리 둘만의 인생을 시작해봐요. 그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자유롭게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을 하며 살 수 있겠구나. 처음 몇 달은 천국 같았습니다.
35년간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던 굴레에서 벗어나니 세상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평일 오전에 한가롭게 영화를 보고 아내와 손잡고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하지만 그 여유도 반년쯤 지나자 서서히 권태로움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딱히 할 일이 없으니 무료했고 TV를 보는 시간만 늘어갔습니다. 35년간 쉼없이 달려오다 갑자기 멈춰버린 기관차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뭔가 의미 있는 일을 다시 시작하고 싶다는 갈망이 마음속에서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퇴직 후 1년이 지났을 무렵 아내가 제안했습니다. 여보, 우리 기분 전환도 할 겸 속초 바다나 보러 갈까요? 그렇게 무심코 떠났던 짧은 여행이 우리 부부의 남은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2020년 3월, 저희 부부는 가벼운 마음으로 속초로 향했습니다. 오랜만에 떠나는 둘만의 여행에 마음이 설렜습니다. 속초에 도착해 바닷가 근처를 거닐라 우연히 정말 그림 같은 펜션을 발견했습니다. 각 동마다 푸른 바다를 정면으로 마주하는 개별 풀빌라였습니다. 아내와 저는 한눈에 그곳에 반해버렸습니다. 그날 저녁 루프탑에서 바비큐를 구우며 노을 지는 바다를 바라보는데 그 풍경이 너무나 비현실적으로 아름다웠습니다. 그때 아내가 툭 던지듯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도 이런 곳에 내려와서 작은 펜션이라도 운영하면서 살면 어떨까? 매일 이렇게 아름다운 바다를 보면서 여유롭게 살면 정말 환상적일 것 같아 처음에는 그저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이상하게도 계속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펜션 사장님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요즘 정말 장사 잘 돼요. 코로나 때문에 해외여행 길이 막히면서 국내 고급 펜션들이 대박이 났거든요. 저희는 작년 여름 석 달에만 1억 가까이 벌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서 빠르게 계산기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름 3개월에 1억이면 비수기를 감안해도 연 매출 1억 5천은 충분하겠는데 35년간 숫자를 다뤄온 저에게 이런 계산은 너무나 익숙하고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아내와 산책을 하다 우연히 부동산 중개소 간판을 보게 되었습니다. 마치 무엇에 홀린 듯 우리는 중개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혹시 이 근처에 나온 펜션 매물 있나요? 중개사는 기다렸다는 듯이 눈을 빛내며 말했습니다. 손님, 타이밍이 정말 기가 막히네요. 마침 대박 매물이 하나 나왔습니다. 그가 보여준 사진 속 펜션은 우리가 묵었던 곳보다 더 좋아 보였습니다. 6개 동짜리 풀빌라 펜션인데 주인이 개인 사정으로 급하게 처분하려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원래 시세는 13억인데 금매라 9억 8천까지 조정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거 잡으시면 돈 버시는 겁니다. 9억 8천. 제 퇴직금 2억 3천만 원에 서울 잠실에 보유하고 있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라는 계산이 순식간에 끝났습니다. 중개사의 제안에 이끌려 실제로 매물을 보러 간 순간 아내와 저는 완전히 넋을 잃었습니다. 6개 동 모두 완벽한 오션뷰, 개별 풀장과 루프탑 바비큐장까지 그야말로 꿈에 그리던 이상적인 공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 부부는 밤새도록 이야기했습니다. 아내는 10억에 가까운 돈이 부담스럽다며 걱정했지만 제 머릿속에는 이미 장밋빛 미래가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연순이익 1억은 충분히 가능해. 35년간 은행에서 수많은 사업 계획서를 검토했던 나야. 리스크 관리, 투자 분석은 내 전문 분야라고. 나라면 다를 거야. 더 체계적으로, 더 완벽하게 해낼 수 있어. 저는 근거 없는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결국 일주일 후
우리는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꿈의 성, 푸른 숨 펜션이 탄생했습니다. 침구는 호텔급으로 교체하고 최신 시설을 들여놓으며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6월 드디어 첫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예약이 뜸해 불안했지만 7월 성수기에 접어들자 상황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하루 80만 원짜리 객실이 연일 만실이었고 SNS에는 찬사가 쏟아졌습니다. 그해 여름 우리는 예상했던 대로 1억 원이 넘는 매출을 올렸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잘한 것 같아. 이대로라면 3년 안에 원금도 다 갚겠어. 아내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한바구음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아주 서서히 눈에 보이지 않게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해 여름까지는 여전히 장사가 잘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미묘한 변화를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예약 문의는 많았지만 실제 예약으로 이어지는 비율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11월 비수기에 접어들자 상황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주말 예약률이 절반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겨울철 운영비였습니다. 6개 동의 개별 풀장 동파를 막기 위해 24시간 보일러를 가동해야 했는데 한 달 난방비만 300만 원이 넘게 나왔습니다. 각종 관리비를 합치면 손님이 거의 없어도 매달 500만 원이 고정적으로 지출되었습니다. 저는 돌파구를 찾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인터넷을 뒤지며 찾은 해답은 체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저는 펜션 1층을 개조해 오션뷰 카페와 도자기, 요리 클래스를 위한 체험장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5천만 원이 추가로 들어갔고 전문 강사들을 고용하며 인건비 부담은 더욱 커졌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펜션을 차별화할 신의 한 수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손님들은 펜션 안에서 무언가를 하기보다 밖에 유명한 맛집과 카페를 선호했습니다. 체험 프로그램 신청자는 거의 없었고 카페는 텅 비기 일쑤였습니다. 매출은 늘지 않고 지출만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설상가상으로 2022년 여름부터 여행 트렌드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에 대형 리조트들이 들어섰고 무엇보다 캠핑과 글램핑이 대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SNS는 감성적인 텐트와 캠프파이어 사진으로 도배되었고 펜션은 어느새 낡은 유행이 되어버렸습니다. 그해 여름 매출은 전년도의 절반인 6천만 원으로 반토막이 났습니다. 하지만 지출은 오히려 늘어 결국 2천만 원의 순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아내는 이제 그만 체험 프로그램을 접자고 했지만 저는 투자한 돈이 아까워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것이 제가 저지른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2023년 코로나가 끝나고 해외여행이 본격적으로 재개되자 국내 여행 수요는 급감했습니다. 저희 펜션은 손님들의 기억 속에서 완전히 잊혀갔습니다. 결국 그해 가을부터 저희는 대출 이자를 갚지 못하기 시작했습니다. 은행에서 독촉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평생을 몸담았던 그곳에서 걸려온 전화에 저는 얼굴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 2월 우리의 꿈과 희망이 담겼던 펜션은 결국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9억 8천만 원에 샀던 펜션은 6억에 낙찰되었고 대출금을 갚고 나니 우리 손에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퇴직금 2억 3천만 원과 평생 모아 장만했던 서울의 아파트까지 모든 것이 사라진 뒤였습니다. 결국 저희 부부는 경기도 시흥에 보증금 없는 월세 20만 원짜리 반지하 방을 구했습니다. 창문 하나 제대로 없는 9평 남짓한 공간이었습니다. 이사를 마치고 좁은 방에 아내와 마주 앉았을 때
통장 잔고는 고작 50만 원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방에 누워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35년간 성실하게 살아온 대가가 고작 이것인가. 모든 것이 허망하고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아내가 조용히 밖으로 나가더니 저녁이 되어서야 돌아왔습니다. 여보, 나 일자리 구했어. 집 근처 국밥집에서 설거지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은 아무 걱정 말고 푹 쉬고 있어. 내가 벌면 돼.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흐르며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아내는 한 푼이라도 벌기 위해 밖으로 나가는데 나는 방구석에 누워 신세 한탄만 하고 있다니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그날부터 저도 일자리를 찾아 나섰습니다. 하지만 예순이 훌쩍 넘은 노인을 써주는 곳은 없었습니다. 수십 번의 거절 끝에 집 근처 아파트에서 60세 이상 우대 경비원 채용 공고를 발견했습니다.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면접관은 은행 지점장까지 했던 제가 왜 경비원에 지원했는지 물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사업 실패 후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라고. 나이는 많지만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하겠다고 말입니다. 그렇게 저는 아파트 경비원이 되었습니다. 하루 12시간 격일제 근무, 월급은 180만 원. 첫 출근날 경비복을 입으며 35년 전 은행 유니폼을 처음 입었을 때와는 전혀 다른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처음에는 몸도 마음도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며 조금씩 적응해 갔습니다. 주민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경비원님, 항상 고생 많으세요. 덕분에 저희가 안전하게 지냅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제 일이 무척 의미 있게 느껴졌습니다. 아내도 국밥집 일에 익숙해져 갔습니다. 제 월급 180만 원과 아내의 수입 70만 원을 합쳐 우리 부부는 한 달 250만 원으로 생활합니다. 월세와 생활비를 쓰고 남은 돈은 꼬박꼬박 저축합니다. 요즘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나 단지를 순찰하는 시간이 가장 좋습니다. 고요한 새벽 공기를 마시며 생각합니다. 그래, 오늘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구나. 어떤 날은 할머니께서 김치를 가져다 주시고 어떤 날은 아주머니께서 반찬을 나눠주시기도 합니다. 이웃의 따뜻한 정을 느끼며 저는 제가 잃어버렸던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을 얻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이제 아내와 저는 새로운 꿈을 꿉니다. 여보, 우리 다시 열심히 모아서 반지하 말고 작은 원룸이라도 하나 얻어요. 통장에 1,000만 원만 모여도 정말 행복할 것 같아. 과거에 화려했던 꿈에 비하면 너무나 소박하지만 지금 저희에게는 이 꿈이 무엇보다 소중하고 절실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은퇴를 앞두거나 새로운 도전을 고민하는 분들께 감히 말씀드립니다. 퇴직금은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줄 마지막 방어선입니다. 한번 잃으면 다시 모으기 정말 어렵습니다. 퇴직 후 사업은 하고 싶은 일보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절대로 무리한 대출에 의존한 꿈을 꾸지 마십시오. 하지만 혹시 저처럼 실패했더라도 인생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68배 나이에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매일 아파트 단지를 돌며 생각합니다. 조금 늦었지만 나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내 삶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고 말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새벽 5시. 오늘도 어김없이 알람이 울리기 전에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반지하 창문 틈으로 희미하게 새어 들어오는 빛이 하루의 시작을 알립니다. 올해 제 나이 68. 저는 지금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면 어김없이 경비실로 출근해 단지를 한 바퀴 순찰하고 경비실의 불을 밝히는 것으로 저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소독하고 분리수거장을 정리하고 밤새 쌓인 택배들을 확인하는 일. 이것이 저의 새로운 일상입니다. 저를 아는 이들은 가끔 이렇게 묻곤 합니다. 은행에서 35년간 일하며 지점장 자리까지 올랐던 사람이 어쩌다 지금은 경비복을 입고 있느냐고 말입니다. 불과 2년 전 저는 속초의 푸른 바다가 한눈에 들어오는 곳에서 아름다운 펜션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바다를 정면으로 마주보는 6개 동짜리 오션뷰 풀빌라. 성수기에는 하룻밤에 80만 원을 호가하던 객실이 늘 만실이었고 SNS에서는 꼭 가봐야 할 핫플레이스로 불릴 만큼 성공 가도를 달렸습니다. 여름 한철에만 1억 가까운 돈을 벌었으니 그때는 정말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줄 알았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일한 끝에 은퇴하고 아내와 함께 일궈낸 우리 부부의 꿈이 마침내 이루어졌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영광과 꿈은 단 2년 만에 신기루처럼 사라졌습니다. 지금 저는 경기도 시흥의 월세 20만 원짜리 반지하 방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 12시간씩 꼬박 일하는 경비원이 되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제가 저지른 실수는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그 질문에 답하고자 합니다. 사실 제 치부와도 같은 실패담을 꺼내기까지 수많은 밤을 고민하고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저의 뼈아픈 실패가 은퇴를 앞두고 제2의 인생을 준비하는 여러분의 노후를 지켜줄 작은 방패가 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큰 보람이 되리라는 생각에 용기를 내어봅니다. 저는 여러분께 거창한 성공 비결을 알려드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제가 직접 경험한 달콤한 성공의 함정과 쓰라린 실패의 진실을 담담하게 말씀드릴 뿐입니다. 만약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와닿는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닿게 하여 저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돕는 소중한 나눔이 될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의 인생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1957년 충청남도 예산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지금은 어르신들만 남아 조용한 마을이지만 제 어린 시절 기억 속 장날의 골목은 활기 넘치는 사람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부모님은 장터를 돌며 자파를 파셨습니다. 칫솔, 치약 같은 생필품부터 연탄집게, 솥뚜껑까지 온갖 물건을 리어카에 싣고 다니셨고 한겨울 칼바람에도 손에 동상이 걸릴 만큼 고생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부모님의 거친 손을 보며 자란 저는 지긋지긋한 가난은 반드시 내 대에서 끊겠다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저는 무작정 서울로 향했습니다. 처음에는 닥치는 대로 일했습니다. 공장, 식당, 건설 현장까지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였지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신문 한 귀퉁이에서 본 광고가 제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국민은행, 고졸특별채용, 그 시절 은행원은 모두가 부러워하는 선망의 직업이었습니다. 안정적이고 사회적으로도 인정받는 그야말로 최고의 직장이었죠. 무엇보다 매달 꼬박꼬박 월급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가난했던 저에게는 가장 큰 매력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해 그때 저는 은행 업무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저 안정적인 직장이라는 말에 이끌렸을 뿐입니다. 면접날, 태어나 처음으로 빌려 입은 어색한 정장을 하고 면접관 앞에 섰을 때의 떨림을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면접관이 물었습니다. 우리은행에서 일하고 싶습니까? 저는 꾸밈없이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가난한 농촌에서 자랐습니다. 하지만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할 자신은 있습니다. 기회를 주신다면 이 은행에 제 평생을 바치고 싶습니다. 거창한 포부는 없었지만 제 간절한 진심만큼은 전해졌나 봅니다. 며칠 후 저는 합격 통지서를 손에 쥐었고 그렇게 1982년 3월 25의 나이로 국민은행의 신입 행원이 되었습니다. 첫 출근 날의 풍경은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새하얀 와이셔츠에 검은 넥타이를 매고 은행 유니폼 점퍼를 입고 처음 창구에 앉았을 때의 그 벅찬 떨림. 아, 이제 정말 내 인생이 시작되는구나. 혹시 여러분도 첫 직장, 첫 출근 날의 설렘을 기억하시나요? 그때의 다짐과 떨림 말입니다. 그날 이후 저의 35년은 시작되었습니다. 단 한 번도 다른 길을 돌아보지 않은 채 오직 은행원이라는 한 길만을 묵묵히 걸어온 인생이었습니다.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매일 아침 7시 30분에 출근해 밤 9시가 넘도록 고객 한 분 한 분을 정성으로 모셨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서툴렀습니다. 계산기 두드리는 속도도 느렸고 상품을 설명하는 말투도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퇴근 후에도 관련 서적을 파고들고 선배들에게 끊임없이 물어가며 배웠습니다. 고객님, 이렇게 하시면 이자를 한 푼이라도 더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출 조건은 이 상품이 가장 유리합니다. 그렇게 진심으로 고객을 대하며 신뢰를 쌓아갔습니다. 그 사이 결혼도 하고 두 아이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아내는 저의 성실함과 안정적인 직업이 마음에 들었다고 했습니다. 평범하지만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갔습니다. 저의 성실함을 회사에서도 인정해 주었는지 승진도 꾸준히 했습니다. 대리, 과장, 차장을 거쳐 마침내 지점장이라는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지점장이 되고 나서는 책임감의 어깨가 더 무거워졌습니다. 직원들을 관리하고 지점의 실적을 챙기고 중요한 고객들을 만나며 하루하루가 정신없이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김 지점장님 덕분에 우리 사업이 잘 풀렸습니다. 지점장님이 추천해주신 적금 덕분에 목돈을 모았습니다. 이런 감사의 말을 들을 때마다 제 일에 대한 자부심으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특히 갓 입사한 시골 출신 신입사원들을 보면 마치 제 젊은 시절을 보는 것 같아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열심히 해. 은행원은 정말 좋은 직업이야. 진심을 담아 격려해주곤 했습니다. 그렇게 3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느덧 검은 머리는 희끗희끗 서리가 내렸고 정년 퇴직이라는 날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2018년 12월 31일 저의 마지막 출근 날이었습니다. 직원들이 제게 커다란 꽃다발을 건네주었습니다. 지점장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점장님 같은 분을 다시 만나기 어려울 겁니다. 그들의 진심 어린 말에 끝내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35년간 제 청춘과 인생의 전부였던 그 공간을 떠나는 아쉬움과 시원함이 교차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퇴직금은 2억 3천만 원. 35년간의 성실한 노동에 대한 대가로는 괜찮은 금액이었습니다. 아내가 퇴직금 통장을 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우리 둘만의 인생을 시작해봐요. 그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자유롭게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을 하며 살 수 있겠구나. 처음 몇 달은 천국 같았습니다. 35년간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던 굴레에서 벗어나니 세상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평일 오전에 한가롭게 영화를 보고 아내와 손잡고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하지만 그 여유도 반년쯤 지나자 서서히 권태로움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딱히 할 일이 없으니 무료했고 TV를 보는 시간만 늘어갔습니다. 35년간 쉼없이 달려오다 갑자기 멈춰버린 기관차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뭔가 의미 있는 일을 다시 시작하고 싶다는 갈망이 마음속에서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퇴직 후 1년이 지났을 무렵 아내가 제안했습니다. 여보, 우리 기분 전환도 할 겸 속초 바다나 보러 갈까요? 그렇게 무심코 떠났던 짧은 여행이 우리 부부의 남은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2020년 3월, 저희 부부는 가벼운 마음으로 속초로 향했습니다. 오랜만에 떠나는 둘만의 여행에 마음이 설렜습니다. 속초에 도착해 바닷가 근처를 거닐라 우연히 정말 그림 같은 펜션을 발견했습니다. 각 동마다 푸른 바다를 정면으로 마주하는 개별 풀빌라였습니다. 아내와 저는 한눈에 그곳에 반해버렸습니다. 그날 저녁 루프탑에서 바비큐를 구우며 노을 지는 바다를 바라보는데 그 풍경이 너무나 비현실적으로 아름다웠습니다. 그때 아내가 툭 던지듯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도 이런 곳에 내려와서 작은 펜션이라도 운영하면서 살면 어떨까? 매일 이렇게 아름다운 바다를 보면서 여유롭게 살면 정말 환상적일 것 같아 처음에는 그저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이상하게도 계속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펜션 사장님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요즘 정말 장사 잘 돼요. 코로나 때문에 해외여행 길이 막히면서 국내 고급 펜션들이 대박이 났거든요. 저희는 작년 여름 석 달에만 1억 가까이 벌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서 빠르게 계산기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름 3개월에 1억이면 비수기를 감안해도 연 매출 1억 5천은 충분하겠는데 35년간 숫자를 다뤄온 저에게 이런 계산은 너무나 익숙하고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아내와 산책을 하다 우연히 부동산 중개소 간판을 보게 되었습니다. 마치 무엇에 홀린 듯 우리는 중개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혹시 이 근처에 나온 펜션 매물 있나요? 중개사는 기다렸다는 듯이 눈을 빛내며 말했습니다. 손님, 타이밍이 정말 기가 막히네요. 마침 대박 매물이 하나 나왔습니다. 그가 보여준 사진 속 펜션은 우리가 묵었던 곳보다 더 좋아 보였습니다. 6개 동짜리 풀빌라 펜션인데 주인이 개인 사정으로 급하게 처분하려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원래 시세는 13억인데 금매라 9억 8천까지 조정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거 잡으시면 돈 버시는 겁니다. 9억 8천. 제 퇴직금 2억 3천만 원에 서울 잠실에 보유하고 있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라는 계산이 순식간에 끝났습니다. 중개사의 제안에 이끌려 실제로 매물을 보러 간 순간 아내와 저는 완전히 넋을 잃었습니다. 6개 동 모두 완벽한 오션뷰, 개별 풀장과 루프탑 바비큐장까지 그야말로 꿈에 그리던 이상적인 공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 부부는 밤새도록 이야기했습니다. 아내는 10억에 가까운 돈이 부담스럽다며 걱정했지만 제 머릿속에는 이미 장밋빛 미래가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연순이익 1억은 충분히 가능해. 35년간 은행에서 수많은 사업 계획서를 검토했던 나야. 리스크 관리, 투자 분석은 내 전문 분야라고. 나라면 다를 거야. 더 체계적으로, 더 완벽하게 해낼 수 있어. 저는 근거 없는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결국 일주일 후 우리는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꿈의 성, 푸른 숨 펜션이 탄생했습니다. 침구는 호텔급으로 교체하고 최신 시설을 들여놓으며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6월 드디어 첫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예약이 뜸해 불안했지만 7월 성수기에 접어들자 상황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하루 80만 원짜리 객실이 연일 만실이었고 SNS에는 찬사가 쏟아졌습니다. 그해 여름 우리는 예상했던 대로 1억 원이 넘는 매출을 올렸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잘한 것 같아. 이대로라면 3년 안에 원금도 다 갚겠어. 아내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한바구음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아주 서서히 눈에 보이지 않게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해 여름까지는 여전히 장사가 잘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미묘한 변화를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예약 문의는 많았지만 실제 예약으로 이어지는 비율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11월 비수기에 접어들자 상황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주말 예약률이 절반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겨울철 운영비였습니다. 6개 동의 개별 풀장 동파를 막기 위해 24시간 보일러를 가동해야 했는데 한 달 난방비만 300만 원이 넘게 나왔습니다. 각종 관리비를 합치면 손님이 거의 없어도 매달 500만 원이 고정적으로 지출되었습니다. 저는 돌파구를 찾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인터넷을 뒤지며 찾은 해답은 체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저는 펜션 1층을 개조해 오션뷰 카페와 도자기, 요리 클래스를 위한 체험장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5천만 원이 추가로 들어갔고 전문 강사들을 고용하며 인건비 부담은 더욱 커졌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펜션을 차별화할 신의 한 수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손님들은 펜션 안에서 무언가를 하기보다 밖에 유명한 맛집과 카페를 선호했습니다. 체험 프로그램 신청자는 거의 없었고 카페는 텅 비기 일쑤였습니다. 매출은 늘지 않고 지출만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설상가상으로 2022년 여름부터 여행 트렌드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에 대형 리조트들이 들어섰고 무엇보다 캠핑과 글램핑이 대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SNS는 감성적인 텐트와 캠프파이어 사진으로 도배되었고 펜션은 어느새 낡은 유행이 되어버렸습니다. 그해 여름 매출은 전년도의 절반인 6천만 원으로 반토막이 났습니다. 하지만 지출은 오히려 늘어 결국 2천만 원의 순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아내는 이제 그만 체험 프로그램을 접자고 했지만 저는 투자한 돈이 아까워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것이 제가 저지른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2023년 코로나가 끝나고 해외여행이 본격적으로 재개되자 국내 여행 수요는 급감했습니다. 저희 펜션은 손님들의 기억 속에서 완전히 잊혀갔습니다. 결국 그해 가을부터 저희는 대출 이자를 갚지 못하기 시작했습니다. 은행에서 독촉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평생을 몸담았던 그곳에서 걸려온 전화에 저는 얼굴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 2월 우리의 꿈과 희망이 담겼던 펜션은 결국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9억 8천만 원에 샀던 펜션은 6억에 낙찰되었고 대출금을 갚고 나니 우리 손에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퇴직금 2억 3천만 원과 평생 모아 장만했던 서울의 아파트까지 모든 것이 사라진 뒤였습니다. 결국 저희 부부는 경기도 시흥에 보증금 없는 월세 20만 원짜리 반지하 방을 구했습니다. 창문 하나 제대로 없는 9평 남짓한 공간이었습니다. 이사를 마치고 좁은 방에 아내와 마주 앉았을 때 통장 잔고는 고작 50만 원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방에 누워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35년간 성실하게 살아온 대가가 고작 이것인가. 모든 것이 허망하고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아내가 조용히 밖으로 나가더니 저녁이 되어서야 돌아왔습니다.
여보, 나 일자리 구했어. 집 근처 국밥집에서 설거지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은 아무 걱정 말고 푹 쉬고 있어. 내가 벌면 돼.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흐르며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아내는 한 푼이라도 벌기 위해 밖으로 나가는데 나는 방구석에 누워 신세 한탄만 하고 있다니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그날부터 저도 일자리를 찾아 나섰습니다. 하지만 예순이 훌쩍 넘은 노인을 써주는 곳은 없었습니다. 수십 번의 거절 끝에 집 근처 아파트에서 60세 이상 우대 경비원 채용 공고를 발견했습니다.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면접관은 은행 지점장까지 했던 제가 왜 경비원에 지원했는지 물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사업 실패 후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라고 나이는 많지만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하겠다고 말입니다. 그렇게 저는 아파트 경비원이 되었습니다. 하루 12시간 격일제 근무, 월급은 180만 원. 첫 출근날 경비복을 입으며 35년 전 은행 유니폼을 처음 입었을 때와는 전혀 다른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처음에는 몸도 마음도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며 조금씩 적응해 갔습니다. 주민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경비원님, 항상 고생 많으세요. 덕분에 저희가 안전하게 지냅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제 일이 무척 의미 있게 느껴졌습니다. 아내도 국밥집 일에 익숙해져 갔습니다. 제 월급 180만 원과 아내의 수입 70만 원을 합쳐 우리 부부는 한 달 250만 원으로 생활합니다. 월세와 생활비를 쓰고 남은 돈은 꼬박꼬박 저축합니다. 요즘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나 단지를 순찰하는 시간이 가장 좋습니다. 고요한 새벽 공기를 마시며 생각합니다. 그래, 오늘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구나. 어떤 날은 할머니께서 김치를 가져다 주시고 어떤 날은 아주머니께서 반찬을 나눠주시기도 합니다. 이웃의 따뜻한 정을 느끼며 저는 제가 잃어버렸던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을 얻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이제 아내와 저는 새로운 꿈을 꿉니다. 여보, 우리 다시 열심히 모아서 반지하 말고 작은 원룸이라도 하나 얻어요. 통장에 1,000만 원만 모여도 정말 행복할 것 같아. 과거에 화려했던 꿈에 비하면 너무나 소박하지만 지금 저희에게는 이 꿈이 무엇보다 소중하고 절실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은퇴를 앞두거나 새로운 도전을 고민하는 분들께 감히 말씀드립니다. 퇴직금은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줄 마지막 방어선입니다. 한번 잃으면 다시 모으기 정말 어렵습니다. 퇴직 후 사업은 하고 싶은 일보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절대로 무리한 대출에 의존한 꿈을 꾸지 마십시오. 하지만 혹시 저처럼 실패했더라도 인생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68배 나이에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매일 아파트 단지를 돌며 생각합니다. 조금 늦었지만 나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내 삶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고 말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새벽 5시. 오늘도 어김없이 알람이 울리기 전에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반지하 창문 틈으로 희미하게 새어 들어오는 빛이 하루의 시작을 알립니다. 올해 제 나이 68. 저는 지금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면 어김없이 경비실로 출근해 단지를 한 바퀴 순찰하고 경비실의 불을 밝히는 것으로 저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소독하고 분리수거장을 정리하고 밤새 쌓인 택배들을 확인하는 일. 이것이 저의 새로운 일상입니다. 저를 아는 이들은 가끔 이렇게 묻곤 합니다.
은행에서 35년간 일하며 지점장 자리까지 올랐던 사람이 어쩌다 지금은 경비복을 입고 있느냐고 말입니다. 불과 2년 전 저는 속초의 푸른 바다가 한눈에 들어오는 곳에서 아름다운 펜션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바다를 정면으로 마주보는 6개 동짜리 오션뷰 풀빌라. 성수기에는 하룻밤에 80만 원을 호가하던 객실이 늘 만실이었고 SNS에서는 꼭 가봐야 할 핫플레이스로 불릴 만큼 성공 가도를 달렸습니다. 여름 한철에만 1억 가까운 돈을 벌었으니 그때는 정말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줄 알았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일한 끝에 은퇴하고 아내와 함께 일궈낸 우리 부부의 꿈이 마침내 이루어졌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영광과 꿈은 단 2년 만에 신기루처럼 사라졌습니다. 지금 저는 경기도 시흥의 월세 20만 원짜리 반지하 방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 12시간씩 꼬박 일하는 경비원이 되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제가 저지른 실수는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그 질문에 답하고자 합니다. 사실 제 치부와도 같은 실패담을 꺼내기까지 수많은 밤을 고민하고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저의 뼈아픈 실패가 은퇴를 앞두고 제2의 인생을 준비하는 여러분의 노후를 지켜줄 작은 방패가 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큰 보람이 되리라는 생각에 용기를 내어봅니다. 저는 여러분께 거창한 성공 비결을 알려드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제가 직접 경험한 달콤한 성공의 함정과 쓰라린 실패의 진실을 담담하게 말씀드릴 뿐입니다. 만약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와닿는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닿게 하여 저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돕는 소중한 나눔이 될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의 인생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1957년 충청남도 예산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지금은 어르신들만 남아 조용한 마을이지만 제 어린 시절 기억 속 장날의 골목은 활기 넘치는 사람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부모님은 장터를 돌며 자파를 파셨습니다. 칫솔, 치약 같은 생필품부터 연탄집게, 솥뚜껑까지 온갖 물건을 리어카에 싣고 다니셨고 한겨울 칼바람에도 손에 동상이 걸릴 만큼 고생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부모님의 거친 손을 보며 자란 저는 지긋지긋한 가난은 반드시 내 대에서 끊겠다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저는 무작정 서울로 향했습니다. 처음에는 닥치는 대로 일했습니다. 공장, 식당, 건설 현장까지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였지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신문 한 귀퉁이에서 본 광고가 제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국민은행, 고졸특별채용, 그 시절 은행원은 모두가 부러워하는 선망의 직업이었습니다. 안정적이고 사회적으로도 인정받는 그야말로 최고의 직장이었죠. 무엇보다 매달 꼬박꼬박 월급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가난했던 저에게는 가장 큰 매력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해 그때 저는 은행 업무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저 안정적인 직장이라는 말에 이끌렸을 뿐입니다. 면접날 태어나 처음으로 빌려 입은 어색한 정장을 하고 면접관 앞에 섰을 때의 떨림을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면접관이 물었습니다. 우리 은행에서 일하고 싶습니까? 저는 꾸밈없이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가난한 농촌에서 자랐습니다. 하지만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할 자신은 있습니다. 기회를 주신다면 이 은행에 제 평생을 바치고 싶습니다. 거창한 포부는 없었지만 제 간절한 진심만큼은 전해졌나 봅니다. 며칠 후 저는 합격 통지서를 손에 쥐었고
그렇게 1982년 3월 25의 나이로 국민은행의 신입 행원이 되었습니다. 첫 출근 날의 풍경은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새하얀 와이셔츠에 검은 넥타이를 매고 은행 유니폼 점퍼를 입고 처음 창구에 앉았을 때의 그 벅찬 떨림. 아, 이제 정말 내 인생이 시작되는구나. 혹시 여러분도 첫 직장, 첫 출근 날의 설렘을 기억하시나요? 그때의 다짐과 떨림 말입니다. 그날 이후 저의 35년은 시작되었습니다. 단 한 번도 다른 길을 돌아보지 않은 채 오직 은행원이라는 한 길만을 묵묵히 걸어온 인생이었습니다.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매일 아침 7시 30분에 출근해 밤 9시가 넘도록 고객 한 분 한 분을 정성으로 모셨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서툴렀습니다. 계산기 두드리는 속도도 느렸고 상품을 설명하는 말투도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퇴근 후에도 관련 서적을 파고들고 선배들에게 끊임없이 물어가며 배웠습니다. 고객님, 이렇게 하시면 이자를 한 푼이라도 더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출 조건은 이 상품이 가장 유리합니다. 그렇게 진심으로 고객을 대하며 신뢰를 쌓아갔습니다. 그 사이 결혼도 하고 두 아이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아내는 저의 성실함과 안정적인 직업이 마음에 들었다고 했습니다. 평범하지만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갔습니다. 저의 성실함을 회사에서도 인정해 주었는지 승진도 꾸준히 했습니다. 대리, 과장, 차장을 거쳐 마침내 지점장이라는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지점장이 되고 나서는 책임감의 어깨가 더 무거워졌습니다. 직원들을 관리하고 지점의 실적을 챙기고 중요한 고객들을 만나며 하루하루가 정신없이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김 지점장님 덕분에 우리 사업이 잘 풀렸습니다. 지점장님이 추천해주신 적금 덕분에 목돈을 모았습니다. 이런 감사의 말을 들을 때마다 제 일에 대한 자부심으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특히 갓 입사한 시골 출신 신입사원들을 보면 마치 제 젊은 시절을 보는 것 같아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열심히 해. 은행원은 정말 좋은 직업이야. 진심을 담아 격려해주곤 했습니다. 그렇게 3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느덧 검은 머리는 희끗희끗 서리가 내렸고 정년 퇴직이라는 날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2018년 12월 31일 저의 마지막 출근 날이었습니다. 직원들이 제게 커다란 꽃다발을 건네주었습니다. 지점장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점장님 같은 분을 다시 만나기 어려울 겁니다. 그들의 진심 어린 말에 끝내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35년간 제 청춘과 인생의 전부였던 그 공간을 떠나는 아쉬움과 시원함이 교차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퇴직금은 2억 3천만 원. 35년간의 성실한 노동에 대한 대가로는 괜찮은 금액이었습니다. 아내가 퇴직금 통장을 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우리 둘만의 인생을 시작해봐요. 그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자유롭게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을 하며 살 수 있겠구나. 처음 몇 달은 천국 같았습니다. 35년간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던 굴레에서 벗어나니 세상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평일 오전에 한가롭게 영화를 보고 아내와 손잡고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하지만 그 여유도 반년쯤 지나자 서서히 권태로움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딱히 할 일이 없으니 무료했고 TV를 보는 시간만 늘어갔습니다. 35년간 쉼없이 달려오다 갑자기 멈춰버린 기관차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뭔가 의미 있는 일을 다시 시작하고 싶다는 갈망이 마음속에서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퇴직 후 1년이 지났을 무렵 아내가 제안했습니다.
여보, 우리 기분 전환도 할 겸 속초 바다나 보러 갈까요? 그렇게 무심코 떠났던 짧은 여행이 우리